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오늘 NBA는 7경기 준비했고요. 패스하는 경기는 대부분 제가 다 역배나 프랜초 보는 경기예요. 일단 시작부터 샬럿 대 뉴욕, 보스턴 대 미러키 패스하고요. 디트로이트 대 클리블랜드부터 할 텐데, 지금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업로드 하게 됐어요. 오늘 좀 늦어가지고 늦게 업로드를 하게 됐는데, 영상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뭐 진짜 좀 바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마지막만 보세요. 오늘은 제가 늦게 업로드 했으니까 마지막에 좀 그래도 더 정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켈리 올리닉이 빠졌어요. 올리닉이 빠졌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의 지금 벤치에 대한 생산력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벤치에서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뭐 조셉이나 프랭크 잭슨, 조시 잭슨이나 지금 올리닉이 빠졌기 때문에 라이스가 좀 더 출전 시간 얻을 걸로 보이는데, 확실히 올리닉이 빠지게 됨으로써 벤치 쪽에서의 이제 득점에 대한 부분이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디트가 되겠고, 어쨌든 클레블랜드도 지금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중 클레블랜드가 가장 안 좋은 순간이에요. 디트로이트는 올 시즌 중에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올리닉이 안 빠졌다면. 전 사실 이거 올리닉 안 빠졌으면은 디트 프렘 보거나 역배 보려고 했는데, 이게 올리닉이 빠져버려가지고 이거 잘못 썼죠. 클리블랜드가 홈이죠. 올리닉이 안 빠졌다면 디트 쪽 보려고 했는데 빠졌기 때문에 사실 주전 라인업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거 제레미 그랜트랑 케이드 커닝햄 얘네가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제레미 그랜트가 크게 힘쓰기에는 에반 모블리의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고, 커닝햄 같은 경우가 그래도 오늘 경기는 좀 잘할 만한 사이즈긴 해요. 그런 사이즈긴 한데 이게 어쨌든 간에 오코로라는 좋은 수비가 또 들어와 있고, 클레블랜드 이거 라인업은 대놓고 그냥 우리 수비하겠다라는 라인업이에요. 지금 오코로 넣어놓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는 어쨌든 간에 루비오를 벤치로 빼야 되기 때문에 오코로를 저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웨이드까지 이제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키고, 이렇게 되면 사실 루비오가 있는 벤치 쪽에서도 클레블랜드의 벤치가 더 좋아 보이고, 커닝햄 같은 경우도 나날이 한 경기 한 경기 치를수록 더 잘해지고 있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클리블랜드가 그래도 저는 잡아줄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승 쪽을 보는데 핸디는 디트 프렘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대놓고 수비하겠다는 게 뭐냐면은 저득점 양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 이거 기준점 202잖아요. 202.5고 뭐 더 내려갈 수도 이거보다 더 내려가진 않겠는데, 아무튼 원오버는 너무 낮아가지고 패스를 하긴 하는데, 저득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기에서 점수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인다. 어쨌든 커닝햄이 나를 가면 갈수록 잘해지고 있고,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레미 그랜트가 좀 확실히 1옵션으로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긴 한데, 클리블랜드도 비슷하다. 섹스턴이 빠졌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어쨌든 간에 다운 템포로 이 선수들의 신장을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할 텐데, 크게 막 엄청 앞서갈 만한 사이즈는 아니다. 어쨌든 디트로이트의 3점이 최근에 터지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꾸역꾸역 DT가 따라가고, 프렌 정도는 제가 볼 때 해줄 만한 경기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게, 디트의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올리니까지 빠졌는데, 어쨌든 디트여가지고 1.3 준 것 같은데, 배당될 메리트 솔직히 잘 모르겠어. 클리블랜드 올 시즌 중에 가장 안 좋은 타이밍이잖아. 지금이 제일 안 좋거든요, 올 시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경기들 중에서 지금 제일 안 좋은 전력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승을 보긴 하는데, 이렇게 봅니다. 넘어가고, 올리니 갑자기 빠져버려가지고 좀 아쉽게 됐네요. 휴스턴 대 포틀랜드. 이 경기는 포틀랜드 승 봅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케빈 포터 주니어가 GTD에 떠있고, 노먼 파울이 GTD에 떠있어요. 양 선수 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래도 있는 게 나아 보인다. 케빈 포터도 어쨌든 간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포가 좀 빠른 경기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얘가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지난 경기 때 말씀드렸는데 나오긴 했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그래도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이 경기에 대한 뭐 포인트는 일단 데미안 릴라드가 지난 클리퍼스, LA 클리퍼스 원정에서 살아난 야투감, 원정 경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잘 던졌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홈에서는 뭐 기복을 좀 타다가 홈에서 공격력이 뭐 좋았던 포틀랜드인데 원정에서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봤을 때 휴스턴은 원정에서 포틀랜드가 지금까지 엄청 안 좋거든요. 원정에서 그 안 좋은 분위기를 깰 재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경기도 어쨌든 간에 우드로 포틀랜드가 막을 선수가 없어요. 우드는 분명히 좀 잘해줄 걸로 보이는 가운데 뭐 제이션 테이트나 다니엘 타이스도 충분히 포틀랜드를 괴롭혀줄 자원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결국 이기려면은 야투가 터져야 되는데, 그래도 지난 경기 릴라드가 터졌던 부분을 좀 플러스 점수를 좀 줬습니다. 충분히 그래도 상대가 휴스턴이고 수비가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도 포틀랜드가 화력전으로 간다면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포틀랜드 5.5 마인까지 봅니다. 5.5 마인 보고 폼아웃 봅니다. 폼아웃 223.5 기준 오바. 좀 양팀이 화력전으로 가는 가운데 포틀랜드가 역시나 화력에서는 한 수 위인 그런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볼 땐 이거 심기일전이에요. 무조건 잡으려고 들 거예요. 포틀랜드는 원정에서 안 좋은데 그 휴스턴한테마다 진다? 진짜 큰일 납니다. 포틀랜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포틀랜드가 좀 잡으려고 들 걸로 보입니다. 잡으려고 들 거고 잡을 걸로 보입니다. 쉬어가는 타이밍이죠. 뉴올리언스 대 브루클린 승. 안 볼 수가 없죠. 최근에 케빈 듀란트가 엄청난 지난 경기 야투를 90%가 넘었어요. 미쳤어요. 거의 이 선수는. 사실 지금 폼이면은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제가 볼 땐 역대급이고, 브랜든 잉그램이 나오든 말든 일단 제가 볼 때는 브루클린 이기는 데는 당연히 이긴다고 보고, 잉그램이 나오면은 뭐 오바 쪽도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가 되겠으나 이거는 승 쪽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7.5 잉그램 빠지면 7.5 마인까지 봅니다. 7.5 마인까지 보고, 온오버는 패스할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온오버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브루클린이 카이리 어빙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있는 살림으로, 물론 있는 살림도 지금 괜찮아요. 있는 살림이라니까 무슨 뭐 별것도 없는 있는 살림인 것처럼 뭐 들리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은 상황에서 선수들이 그래도 스티븐 내시 감독이 잘 선수들의 장점을 살리는 플레이들을 하면서 승수를 잘 쌓아가고 있고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제가 볼 때는 탈탈 털릴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멤피스 대 피닉스. 저는 멤피스를 이렇게 생각해요. 멤피스는 하락세다. 기본적으로 지난 세 경기를 딱 보면은 어쨌든 간에 미네소타전은 뭐 홈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미네소타의 벤치 멤버 덕분에 주전 라인업에서 밀렸지만 미네소타의 엄청난 벤치 덕분에 멤피스가 승리를 가져갔고,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죠. 멤피스가. 그런 상황에서 요거는 일단은 뭐 디안드레 에이튼이 빠져 GTD에 떠있긴 하나, 일단은 뭐 멤피스 쪽에서도 딜런 브룩스가 아웃이 떴고, 요거는 전력적으로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피닉스가 좀 잡아줄 만한 이거는 제 말은 뭐냐면은 배팅한다면 피닉스를 찍는 게 맞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뭐 좋아 보인다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 이거를 찍으면 피닉스 찍는 게 맞다. 멤피스는 최근에 흐름이 안 좋다. 멜튼 같은 경우에도 시즌 초반에는 이제 브룩스가 빠진 상황에서 잘해주고 있다가 최근 경기에서 역시나 이제 사실 지금까지 활약만으로 잘해줬는데 할 수 있는 거 대비 엄청 잘해줬는데 조금씩 역시나 좀 떨어지는 흐름, 그런 흐름에서 지금 또 브룩스가 빠졌잖아요. 지난 경기에 나왔다가. 이런 상황에서 피닉스 상대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스티브 아담스까지 GTD에 떠있고, 아담스가 빠진다면 또 그걸로 또 큽니다. 이 선수가 어쨌든 간에 뭐 자모란트 같은 선수들한테 좋은 스크린을 이용해서 여러 공격 패턴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스크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서는 아담스고, 그 상황에서 아담스까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제가 볼 때 피닉스가 무난하게 이길 확률이 높다 라고 봅니다. 다음 경기가 덴버 대 애틀란타. 이 경기는 덴버 승 봐요. 저는 덴버 승 보는데 뭐 오버의 선택지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쨌든
애틀란타는 지금 디안드레 헌터나 보그단 보그나노비치가 GTD 불투명에 떠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유타전에 이 두 선수가 안 나왔지만 케빈 허더가 상당히 좋은 야투감을 보였죠. 야투감을 보였고 캠 레디시도 적당히 잘 해줬다. 근데 지금 애틀란타의 문제가 뭐냐? 일단 수비가 안 돼요. 수비가 안 된다. 수비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난 시즌에는 그나마 엄청 해줬던 루 윌리엄스나 뭐 갈리나리 이런 선수들이 마탱이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가 얇아졌어요. 뭐 지금 주전에 있는 디안드레 헌터나 보그다노비치가 나온다면 허더나 레디시가 있는데 저 선수들이 빠진다? 그럼 허더는 선발로 올라가잖아요. 레디시를 그리고 벤치에 남겨두고 뭐 다른 뭐 선수들을 올리고 뭐 그러는데 뭐 솔로몬 힐 지난 경기에 걔가 올라왔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에 쟤네가 빠지면은 벤치에는 레디시밖에 없다. 루일 갈리나리 제 역할 못 해준다. 몸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출전 시간도 못 받고 있다. 결국에 쟤네 둘이 빠진다면 덴버가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경기고, 쟤네가 나오게 된다면 어쨌든 벤치에서 스코어러가 2명 정도 있어요. 얘네가 허더가 최근에 엄청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디시는 그래도 벤치에서 꾸준한 편이잖아요. 지금 애틀란타에. 그런 상황에서 215.5 기준 오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GTD 애틀란타의 주전 GTD가 자원들이 나올 경우 오바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고, 일단은 덴버 쪽도 말씀드리면은 자말 머레이가 빠진 상황에서 거의 2옵션을 좀 담당했던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아웃이 된 이후에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얘한테 어쨌든 얘를 살리려고, 얘를 살 수밖에 없어요. 계약을 워낙 지금 와서 보면 호구 계약을 했거든요. 비싸게 계약했거든요. 얘가 지난 시즌 잘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비싸게 계약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살리려고 계속 좀 오픈 찬스 주고 얘한테 좀 포지션이라 하면 이제 좀 얘를 위한 뭐 셋업이나 공격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주고 했는데 효율이 안 나오고 있었다. 근데 그 얘가 아웃됐기 때문에 그 할당이 누구한테요? 다른 선수들한테 갑니다. 근데 효율이 훨씬 좋아요. 얘가 할 때보다 효율이 훨씬 좋아서 덴버가 오히려 좀 더 살아난 느낌이고, 오히려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결국에 니콜라 요키치가 지난 경기 징계로 결정했고 오늘 경기 돌아오기 때문에 특히나 홈 경기고 얘네가 빠진다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제가 볼 때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얘네가 나온다면 그래도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덴버 승을 보고 그 부분에서 좀 불안하다 싶으면 215.5 기준 오바 괜찮아 보입니다. 빠르게 넘어가서 여섯 번째 골든 스테이트 대 시카고. 이 경기에는 일단 부세비치가 빠졌어요. 부세비치가 코로나로 빠졌나? 아무튼 빠지게 됐고, 골수 쪽도 이제 디그린이랑 데미안리가 GTD에 떠 있는 상황. 양팀 전체적으로 좀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자원들이 뭐 빠질 가능성도 있고, 여기는 빠졌고, 근데 일단 빠졌잖아요. 일단 빠졌어요. 근데 부세비치가 올 시즌 부진한 건 맞는데, 얘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이런 선수들이 경기를 뛰기 편해요. 왜냐? 얘는 3점도 되는 빅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 움직임을 뭐 골수 쪽 수비 쪽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얘는 골대 안으로 뛸 수도 있고 3점 라인 밖으로 뺄 수도 있거든요. 3점 라인이 이렇게 있다 쳤을 때. 그러니까 얘 움직임을 신경 써야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더 이제 잭 라빈이나 더마 드로잔이 공격하기가 편한데, 토니 브래들리 3점이 없습니다. 뭐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던지긴 던지는데 없다고 봐도 거의 무방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롤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골수 쪽에서 수비하기가 더 편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잭 라빈이랑 더마 드로잔 그리고 최근에 좀 론조볼만 막으면 된다. 뭐 카루소 같은 경우가 지난 경기 상당히 좋은 야투감을 보여줬지만 원래 야투가 좋은 선수가 아니고요. 결국 어쨌든 론조볼이나 벤치 쪽에 카루소가, 쉽게 말씀드리면 시카고의 백코트진의 수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커리랑 조던 풀이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볼 때 지금 수준의 골스볼 흐름이라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보이고, 어쨌든 부세비치가 빠진 거는 이 선수가 최근에 부진하고 있다 하지만 걔가 빠짐으로써 얻는 파생되는 그런 효과들 때문에 시카고 쪽이 확실히 손해고,
디그린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고달라나 뭐 비엘리차 같은 선수들이 버티고 있고, 물론 디그린이 안 나오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골스는. 근데 어쨌든 간에 또 홈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골스가 그래도 이기는 데에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마이는 패스하겠습니다. 마이는 좀 그래도 골스가 한 쿼터 정도는 좀 자멸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있어 보여가지고 마이는 좀 패스하는데, 221.5 기준, 요 오노바 기준으로 따지면은 저는 그래도 오바 봅니다. 오바 봐요. 221.5 기준 오바. 그래도 오바 보는 게 어쨌든 골스 같은 경우가 그래도 시카고 상대로 그래도 110점 최소 이상 뽑아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시카고 같은 경우도 지금 더마드로잔이나 뭐 잭라빈, 론조볼 이 선수들의 야투감이 상당히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화력전으로 갈 가능성이 그래도 굳이 보면 좀 높아 보인다. 야투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양팀 다. 골스 같은 경우 골 득점을 해줄 선수들이 너무 많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야투감이 전체적으로 좀 물이 오른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언더를 찍기에는 좀 무서운 경기지 않나. 95면 오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95면 오바 하고, 어쨌든 뎁스 면에서 골스가 훨씬 앞서요. 선수들 뎁스 면에서. 제가 골스 경기는 이제 경기 때마다 워낙 그 벤치 자원들의 강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선수 하나 일일이 읊어드리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패스합니다. 시카고는 결국에 벤치가 약하다. 벤치가 약하고, 오늘 같은 경우 부세비치도 빠졌기 때문에 주전 라인업에서 결국 힘을 써야 되는데 주전 라인업 선수가 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골스, 지금 극강의 포스 골스 원정에서는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 근데 어쨌든 디그린이나 뭐 데미안 리 GTD도 있기 때문에 마인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이 경기도 제가 볼 때는 재밌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경기예요. 이 보겔 감독이 지난 경기에는 사실 제가 레이커스가 몽크나 엘링턴을 잘 안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라존 론도가 아웃되면서 지난 경기에서는 얘네가 출전 시간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몽크 거의 30점 가까이 넣었고 27득인가? 엘링턴 야투감 상당히 좋았다. 결국에는 얘네를 써서 이겼어요. 얘가 아웃되면서 필연적으로 얘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뭐 그 와중에 또 베이조모가 야투감이 상당히 안 좋고 브래들리가 야투감이 좋았는데 얘를 일찍 빼면서 출전 시간을 많이 안 주고 얘네를 출전 많이 시킨 것도 좋았고 한데, 어쨌든 오늘은 론도가 GTD인 상황에서 얘가 만약에 아웃이 안 뜨면은 또 얘를 쓸지, 아니면은 지난 경기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얘네를 다시 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맛을 봤으면은 얘네를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얘네를 씀으로써 이제 웨스트브룩이나 AD도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뭐 득점을 해줄 자원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미네소타의 문제가 뭐냐? 벤치가 구대기입니다. 구대기예요, 구대기. 진짜로. 뭐 지금 있는 자원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레이드, 비즐리, 뭐 오코기, 반더블릿, 맥러플린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나마 득점 면에서는 좀 해줘요. 지난 경기에서도 16득인가? 득점 면에서 좀 해줬는데, 비즐리 같은 경우는 깜빵 갔다 오고 망했고요. 오코기 수비밖에 안 되는 선수고, 반더블릿 못하고요. 맥러플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네소타는 이 주전들에서 뭐 최근에 앤서니 에드워즈가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타운스가 조금 아쉬워요. 타운스가 조금 아쉽고 디안젤로 러셀이 기복을 좀 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벤치가 안 터지는 상황에서 결국에 다 잘해줘야 되는데, 다 잘해도 그 와중에 또 한 명이 터져야 돼요. 더 터져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좀 쉽진 않다. 근데 최근에 앤서니 에드워즈가 너무 잘해가지고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레이커스가 말링 모크나 엘링턴을 좀 적극 활용한다면은 레이커스가 그래도 저는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이변의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또 보겔이 또 귀신같이 라존 론도가 아웃이 안 된다면 론도를 또 쓰면서 자멸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224.5 기준, 요 기준점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올 시즌 NBA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상당히 높은데, 제가 볼 땐 몽크랑 엘링턴을 또 중용한다면은
그래도 오바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미네소타의 공격력도 최근에 앤서니 에드워즈를 필두로 상당한 모습이고, 그래도 오바 보긴 합니다. 득점이 좀 조금만 더 낮았으면은 좀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예. 나쁘진 않아 보이는 그 정도예요. 오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레이커스 승을 보는데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어쨌든 홈에서 이제 멜로의 슈팅 야투 감이 홈에서 특히나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고, 벤치 자원에서도 몽크랑 엘링턴을 레이커스가 좀 적극 활용한 다음에 벤치 싸움에서 결국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미네소타의 벤치보다는 레이커스의 벤치가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봅니다. 앤서니 에드워즈가 지난 경기 50득점 가까이 했거든요. 48득점을 했거든요, 무려. 올 시즌 가면 갈수록 지난 시즌에 막 후반기에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고, 올 시즌에 점점 더 잘해지고 있는데, 얘가 얼마만큼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경기만큼 해주면 솔직히 미네소타가 이긴다고 보는데, 두 번 연속 그렇게 터질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레이커스 승을 받고, 저는 그래도 갈만한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디플, 그리고 포틀 승, 포틀 마인 승, 포틀 오바 나쁘지 않아 보이고, 당연히 승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승, 마인, 피닉스는 선택이다. 이런 느낌이고, 덴버 경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드렸죠. 애틀 풀라인업이면 오바, 주전들 빠지면, GTD 애들 빠지면 댄승, 덴마. 시카고 골스는 골스 승. 뭐 요런 느낌입니다. 대체로 이런 느낌. 저는 아마 브루클린 승에 포틀 뭐 승이나 마인 승 뭐 요거에다가 하나 더 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브루클린 승에 이거 두 개 가거나, 이렇게 두 개 해서 하나 더 가거나, 한 세 폴 찍거나, 두 폴 가면 이렇게 찍을 것 같긴 합니다. 두 폴 가면은, 아니면 이렇게나. 이게 덴버 경기가 라인업 쪽으로 이게 좀 그죠. 뒷경기에 대한 확정된 라인업을 못 보기 때문에 좀 고민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이거 어쨌든 골스도 디글이 안 나오면 좀 이상해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어쨌든 상대 시카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 배당이 덴버가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애틀 주전들이 다 나올 확률이 높다. 덴버는 그래서 뭐 라인업을 안 보실 거면 오바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보이긴 합니다. 이거 덴버가 계속 오르거든요, 해배가. 이런 걸 봐서는 애틀 쪽이 주전들이 나오나 봐요.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나 봐요. 어쨌든 이렇고, 제가 분석 안 한 경기들은 다 역배를 보는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다 역배를 보는 경기들이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